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총선 승리는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낙연은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분열의 언어, 쉽게 말하자면 지지자들이 수박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비명계 의원들을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 차단을 먼저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욕먹을 짓을 하고 저지른 만행들에 대해서는 뒤돌아보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자들 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윤석열이 남 탓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낙연계인 신경민 전 의원이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박이라는 용어는 1980년 광주에 내려간 계엄군들이 그 당시에 부상자나 특히 사망자들을 가리키는 현대사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단어다. 이런 단어를 다른 계파의 사람들한테 쓰는 몰 정치적인, 몰 역사적인 단어 구사에 대해서 개탄한다. 용어가 너무 저질스럽고 역사를 잊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도 되면 시범 케이스로 누군가를 좀 혼냈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혼내는 거 잘하지 않냐. 근데 이 대목에서만큼은 점잖게 얘기한다. 점잖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봐주겠다는 얘기 아닌가 싶다. 당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대표가 이런 분열의 언어, 험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혼내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수박이라는 용어에 저런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지자들이 쓰는 수박이라는 단어는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왜 급발진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확대 해석까지 해가며 과민 반응을 보이고 부들거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이 아팠나 봅니다. 지지자들도 수박이라는 단어 안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짓을 안 하면 안 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겠지요. 그리고 시범 케이스로 누군가를 혼냈으면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 잘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호시탐탐 당대표를 흔들려 하고 종편 같은 채널이나 방송에 나가서 내부 총질에만 열심인 자들에 대해서 시범 케이스로 좀 혼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명계는 방송에서 이런 뻘소리들을 내뱉을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후한무치한 행동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문제에도 수박계들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꼴을 못 봤고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게이트나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비판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오죽하면 핵폐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우리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까지 길거리로 나섰겠습니까? 지난 30일 제주도 청소년들이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에 반대한다며 방사능 표시가 그려진 물고기와 고래, 불가사리 모형을 메고 거리 행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이 아이들까지 길거리로 내몰았습니까? 일본도 일본이지만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위협하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한다면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비명계들은 허구한 날 수박 타령이나 하고 있고 내부 총질이나 공천에만 눈이 멀어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윤석열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먹방이나 하러 다니고 핵폐수 방류 저지는 괴담이라는 선동이나 하고 다니고 있는데 박광훈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누구 하나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하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우원식 의원이 단식 농성을 하긴 했지만 비명계는 어느 누구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천은 받고 싶고 당선은 되고 싶겠지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에 윤석열 정권 이대로 둬도 될까? 인내심 바닥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됩니다.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해서 말로만 비판할 시기는 이미 진지게 넘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 토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왔을 때부터 이미 윤석열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감히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계속 벌이는가 하면
이제는 최후의 보루인 언론마저도 장악하려는 흉악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의 말로가 다 다가왔다는 소리죠. 현재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원희룡이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74%의 국민이 믿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58%는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데 더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기득권 지키게만 눈이 돌아가 있는 이 정권과 여당, 날도 더운데 기름을 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씨도 덥고 국정도 답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 운영의 핵심 두 축인 인사와 재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라는 인사 원칙은 실종됐고 재정은 민생을 짓누르는 채찍으로 전락했습니다. 상식과 원칙 그리고 민심에 어긋난 결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권의 오만한 인사폭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정은 타도 시진핑 제거를 주장하는 김영호 교수를 임명 강행했습니다. 현재도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입니다.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인사가 더 이상 망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사 참사의 활용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서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입니다. 정권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의 역주행도 이제 제발 멈추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특권 감세 또 들고 나왔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주요 골자 같습니다.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입니다.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 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됩니다.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 이제 중단하십시오. 서민 경제 회생을 위해서 재정적인 그리고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서민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십시오.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러한 처참한 성경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실기하면 더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 정부 여당은 왜 존재하는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